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신뢰감이 올라가는 그런 말하기를 하고 싶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서 여러분은 신뢰감을 더 느끼십니까? 뭔가 멋지고 똑똑하고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요? 아니면 내용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사람이요? 다 맞는 얘기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서 신뢰감을 갖는다라고 할 때 실제 자기가 신뢰감을 가졌던 이유와 자기가 이런 부분에서 신뢰감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신뢰감을 갖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요소가 뭐냐? 바로 좋은 목소리와 정확한 발음입니다. 누군가가 아주 좋은 목소리로 아주 정확한 발음으로 어떤 얘기를 할 때 우리들은 부지불식간에 저 사람의 말하는 거는 뭔가 좀 더 신뢰감이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발음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도움이 되는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오늘은 그거를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발음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거나 소리 내서 읽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런 대본을 보고 소리 내서 읽어도 좋고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책의 한 문장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즐겨보고 있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어떤 한 문장을 따라 해도 좋습니다. 단 그거를 반드시 입 밖으로 소리 내서 말해보는 연습을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보이는 간판이나 도로 표지판에 나오는 그런 글자들을 소리내서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계속 내서 말을 해보면요. 내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 혹은 내가 불분명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귀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불분명하고 잘 못하는 그 발음들을 조금씩 고쳐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발음을 잘 못한다, 발음이 불분명하다 라고 말하는 거에 대부분의 원인은 모음에 있습니다. 자음은 사실 대부분 다 잘해요. 특정 몇 개를 빼놓고는요. 하지만 모음이 불분명하면 우리는 그 사람 발음이 뭔지 모르게 좀 부정확하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럼 모음은 왜 부정확할까요? 우리말의 모음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나라 말보다 입모양이 바쁩니다. 입모양이 더 많이 움직여야 돼요. 아, 오 이런 발음을 할 땐 입이 정말 커져야 됩니다. 그 말은 턱이 이렇게 옆에서 본다면 턱이 완전히 아래로 내려가서 입을 크게 벌려야 정확한 아 발음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귀찮으니까 대충 벌리고 아, 대충 벌리고 대충 벌리고 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분명해져요. 그러니 일단 모음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입을 크게 벌려야 된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와 우 발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안녕하세요처럼 하잖아요. 왜 여처럼 할까요? 요라고 하지 않고 입술을 앞으로 내밀지 않아서입니다. 오와 우는 입술이 모아지면서 앞으로 길게 나와야 돼요. 해볼까요? 오 나오죠. 옆에서 보면 분명합니다. 오 나오고 우 할 때도 나와요. 이렇게 입술이 앞으로 길게 나와야 정확한 오, 정확한 우가 되는 건데 입술을 안 내밀고 발음하다 보면 어처럼 발음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처럼 발음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되거나 틀렸다기보단 정확한 발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정확한 발음을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모음 발음을 위해선 입을 크게 벌리고 발음하는 걸 연습해봐라. 아, 오, 우 이런 것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 연습을 해야 되고요. 이는 좌우로 입이 길게 찢어져야 됩니다. 이 발음도 입을 다 안 벌리고 그냥 대충 이라고 해도 돼요. 하지만 입을 좌우로 더 찢어서 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발음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야는 뭐죠? 이와 아가 결합한 거죠. 천천히 해볼까요? 좀 더 빨리. 이야.
이야. 한 글자처럼 하면 야, 야, 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야 발음도 정확하기 힘듭니다. 자, 그럼 이번에 좀 어려운 거 해볼까요? 여러분, 저랑 얘기 좀 하실래요? 얘기 좀 하다 할 때 예. 이 예는 이와 에가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면요. 이에, 이에. 좀 더 빨리 이에, 이에. 한 글자로 예, 예. 이렇게 해야 정확한 예 발음이 나오고요. 반면에 너 좀 예쁘다. 넌 참 예의가 바르구나. 할 때 예는요. 이와 에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하나씩 해볼까요? 이에, 이에. 좀 더 빨리 이에, 이에, 이에. 한 글자처럼 말하면 이에, 이에. 자, 제 입 모양을 보면요. 얘기하다 할 때는 입이 좀 더 큽니다. 예. 예쁘다고 할 때는 그거보단 작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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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안 되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또 문제의 발음이 의입니다. 의. 사투리에 따라서 의 발음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죠. 의 역시 의와 이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그러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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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의만 해도 안 되고요. 이만 해도 안 됩니다. 의와 이가 다 있어요. 의.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음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번엔 자음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모음은 아까 입 모양이 결정한다 그랬죠? 자음은 혀의 위치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자음 발음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자음 설명은 다 드리진 않을 텐데 그 중에 하나만 드릴까 해요. 치조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조음은 앞니, 윗니, 뿌리 근처에 혀가 닿거나 그 언저리에서 소리가 날 때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니은, 디귿, 쌍디귿, 리을, 시옷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자, 한번 발음을 해볼까요? 나, 나라고 할 때 혀끝이 어디에 닿다 떨어지죠? 나, 느껴지십니까? 나, 거기가 치조예요. 다라고 하면요. 다, 같은 자리죠? 나, 다, 같은 자리죠. 라는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 다, 라, 같은 자리죠. 그래서 그 언저리에서 나는 걸 치조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옷은요, 닿진 않아요. 근처에 있죠. 해보세요. 사, 그렇죠? 닿진 않습니다. 근처에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왜 치조음을 설명을 드렸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음 발음을 못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가장 많은 사람이 이 시옷 발음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시옷 발음을 할 때 영어의 th 발음처럼 스 이런 소리가 나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야, 너 왜 혀 짧은 소리 내냐? 라고 하지만 사실은 있어야 되는 혀의 위치보다 더 길게 이 앞으로까지 나온 거니까 혀가 더 길어서 나오는 발음 실수입니다. 그런 셈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시옷 발음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혀를 집어넣고 윗니, 앞니, 뿌리 쪽에 대라고 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한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될 것 같으면 그분이 벌써 고쳤겠죠. 그러니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른 치조음과 바꿔서 연습을 하게 해보세요. 다른 치조음이 뭐였죠? 니은, 디귿, 리을이었죠. 그러니 시옷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낱말을 니은, 디귿, 리을로 바꿔서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해 라는 말이 있다면 나랑 해, 다랑 해, 라랑 해를 반복해서 연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걸 반복 연습시키면 혀의 위치에 대한 느낌은 나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고치기가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나합니다. 감다합니다. 감라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연습을 시키면 생각보다 쉽게 이 치조음도 교정할 수 있습니다. 모음은 입모양, 자음은 혀의 위치라는 걸 정확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한 말하기 수업 8강 모두 마무리 지을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 제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요만한 지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아, 나도 저거는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뭐 오늘부터 하나씩이라도 따라해 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대화,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요. 고맙습니다. Go!